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파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당분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올 예정이죠.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꿔보실 만한데, 문제는 대부분의 젊은 층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저축 총액이 낮습니다. 예전에 5편의 시리즈로 올렸던 주택청약 대회부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서 각각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민영주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그때 구분해서 설명드렸죠. 국민주택 분양에서는 저축 총액과 가입 기간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영주택에서처럼 무주택 기간이나 가점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내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을 단번에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통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방법입니다. 사실 예전에 기사도 났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은 좀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도 증여와 상속이 가능해요. 다만 모든 통장이 모두 증여와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통장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독자분들은 증여와 상속을 당연히 구분하시겠지만 혹시 사회 초년생이 볼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모와 자녀 관계로만 설명했을 때 상속은 부모가 죽은 후에서야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물려받는 것이죠. 현재까지 존재하는 청약통장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어떤 통장은 상속만 되고 어떤 통장은 상속과 증여가 모두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설명드린 청약통장의 제도와 종류를 잠깐만 볼게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료 하나 볼게요. 예전에 청약통장은 3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얘네 둘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쓰임새가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들이 2009년 5월에 하나로 통합됩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출시할 때 만능통장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총사는 2015년에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신규 가입만 중단된 거예요. 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전혀 어렵지 않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통장들 중에서 어떤 게 상속만 되고 어떤 게 상속과 증여가 모두 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청약과 관련된 모든 통장들이 상속은 가능합니다. 과거의 청약통장 3총사뿐만 아니라 제일 나중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까지 모든 통장이 상속 가능해요. 그런데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사망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하나요? 이 중에서 증여가 가능한 통장이 있어요. 우선 청약저축은 증여도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가능해요. 청약부금도 증여가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했던 통장에 한해서만 증여가 가능해요. 2000년 3월 27일부터 가입한 청약부금은 증여가 안되고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도 마찬가지로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했던 통장에 한해서만 증여가 가능해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규정이 같습니다. 제일 막내이자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얘는 사망했을 때 상속만 가능하고 살아생전 증여는 아예 불가능해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근거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영상이 남아 있을 거니까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종류의 청약통장이 상속은 다 가능하고, 예전에 있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 3총사는 증여도 가능해요.
단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증여는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통장에 한해서만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 더, 청약통장 증여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있었던 청약통장 3총사만 가능한데 지금 은행에서는 얘네들을 다루지 않고 증여가 불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다루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 문의하시면 그냥 증여가 안 된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된 답변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주택도시기금에 전용 상담센터가 있어요. 전화번호 1599-1771을 누르신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2번을 누르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고 나머지 상속자들이 동의하면 간단한데 증여에 대해서는 알아두실 것이 좀 더 있어요.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증여는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돼요. 첫 번째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가 세대원이었던 직계 존비속이 세대주가 된 경우, 그 세대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 자녀를 세대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증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자녀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먼저 주민등록을 합치면서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한 다음에 증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포인트는 직계 존비속이에요. 만약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 규정상 안 되죠.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죠. 잘 보세요. 시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것은 2번에 의해서 되죠. 둘 사이는 직계 존비속이니까. 그 후에 아들이 부인에게 주는 것도 1번에 의해서 돼요. 즉 바로는 안 되지만 규정을 약간만 우회하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모님이 사위한테 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우회하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상속 또는 증여했을 때 그걸 물려받은 자녀는 정확히 뭐가 어떻게 유리해지느냐, 자료 다시 한번 볼게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죠. 국민주택 청약은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제가 예전 주택청약 대부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국민주택에서의 입주자 선정 방식은 7가지 종류의 특별공급이 아닌 이상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 이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거지 민영주택처럼 막 가점을 계산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물려받은 사람은 부모님의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그대로 인정받아요. 그냥 같이 청약하는 경쟁자들 중에서 코인을 타고 꼭대기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20년간 매월 10만원씩 넣은 청약저축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통장의 납입 횟수는 240회이고 저축총액 인정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그 통장을 물려받은 자녀는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웬만한 인기지역의 로또 아파트 다 당첨 가능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올해 초에 부동산 헤드라인이라는 코너를 운영할 때 과천 제이드자이의 로또 청약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로또 청약이었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여기 커트라인이 경기 지역에서 청약한 59A형 하나만 저축총액 2,600만원 정도였지 그 나머지 모든 평형의 모든 지역 청약자 커트라인이 2,400만원을 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웬만한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다 당첨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건데 얘네들은 쓸모가 없느냐? 아니죠.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지는 게 있죠. 가입기간 최고점인 17점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 다른 가점, 즉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에서의 가점은 물려준 부모님 것으로 따지지 않고 물려받은 자녀, 본인 것으로 따집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모든 종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장점을 모두 가져올 수 있어요. 단, 얘는 증여가 안 되고 상속만 가능해요. 자, 오늘은 주택청약 대부 5편의 시리즈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할 일이 하나 있어요.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를 그 세대의 세대주로 먼저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 30세 이하의 소득 없는 자녀는 그 세대의 세대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신 분은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댓글로 좀 알려주셔서 부족한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보다 실무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경험하신 분도 댓글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